협상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쓰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아마 이제 문의 와가지고 그 파트너들하고 얘기하시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일 거예요. 예, 계약적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계약 체결로 넘어가겠죠. MOU가 끝나고 시행서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각 법률 환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요 네 가지죠. 가맹사업법, 계약법, 직접재산법, 기업적 법률. 네 가지인데, 이 가맹사업법은 뒤쪽에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은. 커먼로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법에서 온 거예요. 계약이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양자 간에 합의했으면 그건 절대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데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영향받은 나라들은 대부분 저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큐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건 게르만법이라고 하는 저쪽 대륙 쪽 그 영향받은 국가들이에요. 근데 미국이 희한하게 이큐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미국법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그리고 요 세 나라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국가들이에요. 나라들별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커먼로는 법이 없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성문법 없는 형태.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형태. 그래서 여기 있는 쓰여져 있는 나라들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 협회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그 협회들이 되게 통제를 해요. 프랜차이즈 관련된 것들을. 만약에 영국을 가신다라고 하면 영국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이 안 되시면 마케팅이 안 돼요. 아예. 가맹점 영업을 못 해요. 뭐 큰 업체, 내가 맥도날드다, 뭐 버거킹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은 업체들이 영국에 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맹점 모집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데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이 되시려면 3년을 거기 준회원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에서 아예 영업을 다 해줘요. 가맹점 모집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려요. 홍콩도 생각외로 프랜차이즈 협회가 세요. 저기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중국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일본도 협회나 각종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잘못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사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태국, 싱가포르도 역시 협회의 힘이 생각외로 강한데 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확장성에 영향이 많이 받는 곳이고요. 인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파키스탄 제가 마가를 보내봤거든요. 아빠갈매기를 파키스탄에 접수시킬 때 해보니까 거기도 생각외로 협회가 강한데 영국 영향이 있기 때문에 EQT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처럼 미국처럼 가맹정보 공개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없이 저 나라들 가셨다가는 된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년 하셔야 되고요. 기경전 3년 하셔야 가맹사업 합니다. 인도네시아 5년 하셔야지 가맹사업 할 수 있어요. 베트남은 등록 절차가 한 2년 걸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EU, 프랑스, 독일도 가맹정보공개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업 나라들 들어가실 때는 현지 변호사나 현지 업체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선결 조건을 미리 아시는 게 맞습니다. 이 나라들은 제가 재밌다고 했는데 호주는 제가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호주는 영국 영향을 받아서 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법이 일부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겸주 단체 협상권을 줍니다. 가맹사업을 크게 하시면 겸주들이 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 세계 최초로 부여된 나라예요, 호주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호주가 전 세계에서 아마 그 프랜차이즈 관련한 그 재판에서 가맹점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캐나다도 호주하고 비슷한데, 캐나다도 주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죠. 근데 캐나다도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캐나다 판례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캐나다는 뭐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신탁 관계라고 부르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본인과 에이전트의 관계.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 본인이 책임져. 이런 식의 관계가 있는데, 캐나다가 그런 걸 막 받아주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국에 있어도 캐나다 가맹점주가 잘못하시면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나라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이고요. 대만은 양쪽 시스템이 다 아니고 둘 다 중간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협회도 굉장히 강하고 법률도 되게 강하고 상표 시스템도 좀 독특하고, 그러면서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되게 싫어하고 뭐 조인트 벤처만 좋아하고, 그 특성이 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 가실 때는 현지 변호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갔을 때 요거는 요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노동법 관련해. 미국이 판례가 요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프랜차이즈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노동자들한테는 단체 협상권 주시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단체 협상권 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 부분이었어요. 독점 경쟁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독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단체 협상권을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약자니까 그걸 이해해주자라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단체 협상권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호주처럼 미국도 이거를 논의를 깊게 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프랜차이즈들한테 노동자처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가맹점주가 고용노동법 위반을 하시면 본사가 다 책임지게 하는 판례들이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이제 노동법 위반을 맥도날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2021년에 점주가 이제 한 50매장을 5개인가 6개 하시는 분인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임금 체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주에 일하는 고용주들이 맥도날드 본사를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맥도날드 본사에서 800만 불인가 물어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미국은 요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잘못 들어갔다가 가맹점주분이 고용노동법 위반을 하시면 한국 본사가 책임지는 일도 발생해요. 잘못하면.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죠. 5분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이거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먼러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원래 이제 중세시대 때 넘어온 건데, 우리들끼리 잘 해먹자라고 하는 형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협회 규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딱 규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협회 멤버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 정보공개서 등록하시는 건 쉬워요. 미국 정보공개서 하시는 것도 영국이나 뉴질랜드 회원 되시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끼리 잘 규제하고 있으니까 법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움직여요, 그쪽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장우철 교수님 강의하실 때 이제 미국은 계약을 했을 때 사정이 바뀌면 바꾸게 해준다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쪽 나라들은 이게 굉장히 계약제도라고 해서 계약서라고 하는 거에 관념이 기본적으로 우리 둘끼리 앉아서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쓴 거에 계약서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원래 변호사가 쓴 거라고 봐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계약서를 변호사가 써서 변호사가 충분히 조언을 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법 원칙은 다 맞을 거다라고 어씀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난 이런 사정이 있어 이런 계약인지 몰랐어요라고 얘기해도 그건 네 사정인 거예요. 나중에 바꾸는 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변경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쪽 나라들은. 근데 미국도 이런 판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불간섭이라는 거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계약 자유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약서 써놓고 상관습에 한국 판례에 그런 거 많습니다. 상관습에 따라서 또는 뭐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는 것이 이제 그쪽의 원칙이니까. 이거 반대가 아까 이큐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사적으로 하지 마.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야. 계약 자유? 왜 계약을 자유대로 해야 되냐? 왜냐하면 힘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맞는 경우에는 계약을 고칠 수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항상 존재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약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의 이제 차이라고 본다면 한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 영국적 영미 관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룰이야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있더라도 그쪽은 판례 중심이에요. 국내와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많이 틀려요. 동남아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조금 더 이제 커먼론 쪽의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우파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에릭 폰스너라는 그 판사 그분이나 그 아버님 리차드 폰스너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 자유 경쟁 얘기하시는 분들이 판사가.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이큐티를 하는 판사다. 그러면 뉴질랜드는 대부분이 판사들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뉴질랜드 대법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다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판결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노동자 측, 약자 측이에요. 앞뒤 안 보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뒤집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는 경향이 어때? 이런 걸 보고서 하니까. 전에 판례가 어떻게 나왔어?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지 변호사를 꼭 쓰세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꼭 검토를 받고 하는 게 낫다.